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보면 정말로 가슴이 트인 분이거든요. 정말 이 케미가 저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이 사나이답고 참 이 가슴이 탁 트인 남자인데, 야, 대통령에서 한번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당 대표를 잘 뽑아야 돼. 정말로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서로 이 결합이, 코드가 잘 맞고 결합이 잘 되고 서로 신뢰가 돼야 돼. 두터운 신뢰. 야,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총선 승리 식비울 것 같지도 않아. 특히 MZ세대 우리 곁을 떠났어. MZ세대가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가 다 선거 졌어. 그러면 대통령 성공, 총선 승리, 정말로 안타까운 메아리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정말 성공시키고 싶고, 그리고 총선 승리해드리고 싶겠다. 그러려면은 당 혁신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 혁신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윤석열 정부 성공 못해요. 총선 승리 안 돼요. 첫째 조건이 당의 혁신인데, 당의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상현이밖에 없다. 윤상현이 해낼 수 있다. 정말로 야생화 같은 그 잡초 같은 근성을 가지고 당 혁신의 선봉장이 되겠다. 결국 젊은 세대들은 뭐 이유와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팽당했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당원이나 국민들한테 서프라이즈를 줘야 돼. 응? 깜짝 놀랄 만한 감동을 줘야 돼. 그렇죠? 그게 우리가 원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하고 다시 관계에 재설정을 하고, 또 이준석이의 어떤 멋진 모습을 만들고, 또 우리 기존에 있는 당원들하고 서로 좋은 모습을 연출하는 거. 그럼 놀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놀래고 당원들이 놀래. 그럼 당원들이 놀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대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못 만들고, 야, 저 사람은 완전 적. 유승민 반윤, 이준석 반윤, 나경원 또 반윤 이미 뒤집어 씌웠잖아.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손해예요? 결국은 우리 전체가 손해가 되고, 결국은 대통령이 손해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보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 완전히 비박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원팀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잖아. 탄핵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 5년 아니었습니까? 그 왜 과거로부터 교훈을 못 얻느냐? 교훈을 얻어야 된다. 저는 그 뼈저린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탄핵과 저의 친박이라고 해서 공천 학살과 이런 마이너스 뺄셈 정치가 누굴 망조를 하게 되냐? 대통령을 망쳐내게 했고, 대한민국을 망쳤고, 우리 당을 망치지 않았느냐 해서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덧셈 정치로 가고 원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원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대표고 리더라는 거죠. 양강체제라는 건 하나의 인지도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잖아. 박근혜 정부 때라면 최고의 인지도였지. 그동안에 무소속에 오래 있고 정치적 휴지기에 있었잖아요. 또 재판 통해서. 그래서 한동안 잠자코 있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뛰어났잖아. 상대적인 인지도 싸움에서 그거 뭐 국민 여론은 나오는 거고, 본선에 가면 달라질 거다라는 거고,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너무 윤심 마케팅, 윤심 발휘에 의존한다. 결국 그거는 자식이 스스로 어떤 독립적인 자각력이 없다는 걸 뜻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 나가 윤석열 대통령 어떻다, 윤석열 대통령 뭐다, 뭐 이런 걸 팔 필요가 뭐가 있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 속된 말 쪽팔려 해야 돼.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스스럼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깝고, 스스로 혼자서 쓰는 모습. 당협위원장 줄 세운다? 그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한순간에 빠져나간 시간 문제예요. 정치는 그런 거야. 우리는 레민 같은 이익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 문제야.
그걸 무전해서 정치하면은 결국은 그거에서 망한다는 거야. 정치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 어떤 리더십, 전략, 비전을 가지고 남을 설복시키는 게 그게 정치죠. 그러면 안타까움이 있고, 안철수 대표는 뭐 저하고 오랜 인연과 또 지금 현재는 협력적인 경쟁 관계예요. 사실 제 책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을 재작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제가 막았어요. 통합을 늦추자고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서서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두 분의 만남을 제가 주선을 했어. 만날 장소 없어 저희 집에서 만나가지고 남자끼리 우리 하는 거 있죠. 한잔 먹고 의기투합도 하고 그런 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분이 당대표 할 시기냐에 대해서 물론 저하고 뭐 그런 얘기를 안 나눴어. 뭐 결정적인 시기에는 뭐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2016년 공천 같은 경우 이 옥새 나르샤 그 대권 주자 당 대표와 그 또 대통령의 그 관계 이 설정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결국 그래서 일당이 못 됐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내년도 총선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나. 그러면 당 대표가 어떤 대통령하고 갈등의 소지를 만들면 안 되는 대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대권 후보형 대표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막 홍준표 시장이나 권성동 의원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당을 혁신하고 혁신의 바탕 위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대표, 실무형 당대표가 필요하다. 진짜 사무총장 역할도 하고 원내대표 역할도 하고 이런 멀티플레이어적인 실무형 당대표가 필요하지 대권 후보형 대표가 필요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게 참 한번 보십시오. 작년 3월 9일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또 우리 이준석 대표 다 같이 일심동체였어. 일심동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당선을 해서 뛰었어. 근데 간신히 이겼어. 24만 표로.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이 당에서 공천 안 줘? 윤핵관들 행태로 보면 공천 안 줘 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정책 재기를 모색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당을 이탈해서 새로운 신당이를 만들면 어떻게 돼? 수도권 선거는 전멸이야. 그렇죠? 그걸 막아야지. 그걸 막는 게 당 대표지. 그리고 화합을 시켜야지.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줘야지. 역할. 이 당에서 역할. 또 공천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평가를 해드려야지. 안 그래요? 이걸 대놓고 자른다? 아니 세상에 그걸 잘라가지고 우리 당이 망조가 들면 어떻게 해. 우리는 이기는 게 목표. 이기는 데 있어서 나의 개인적인 감정 뒤로 해야지. 안 그래요? 일단 이겨놓고 봐야 돼. 당연히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 안 그래요? 코로나 다양성이 존재하는 걸 인정을 해야지. 나하고 똑같은 생각만 가진 친윤 100% 집단 지금의 물론 우리는 전부 다 친윤이야. 대통령의 성공을 바래. 그러나 지금 윤핵관들이 보이는 행태 속에 그런 걸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인 반발, 당원들의 반발이 있고 그게 대통령 선거를 못 지켜요. 그래서 대표라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주고 또 대통령하고의 관계 호전을 지켜서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감동을 선사하는 거. 그게 바로 대표 역할 아니에요? 그걸 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팀을 만들어서 제가 완전히 당을 혁파시키고 새로운 전략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윤상현이 과거에 옛날 그 박근혜 정부 때 했잖아요. 원내수석 부대표, 사무총장 하면서 공천할 때 제가 11대 4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6.4 지방선거도 서울에서 2석 뺏어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도 그걸 만들어냈거든. 또 박근혜 정부 초기 때 매일 좀 이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거든. 근데 제가 사무총장 맡으면서 딱 지역으로 내려가 버렸거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참 한마디로 너무 비리 종합 의혹 세트예요. 비리. 응? 비리 종합 세트라고 그러나? 정말로 단군 이래 우리 당 대표가 이런 분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그분이 참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당을 완전히 볼모로 잡고 있잖아요. 당을 볼모로 잡아. 볼모로 잡으면 우리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 민당이 안 좋아지잖아. 민당이 안 좋아지면 우리도 안 좋아져요. 민당이 바로 써야 우리도 바로 쓰는 거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게끔 해야 돼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 나와줘야 돼. 당을 놓아줘야 돼. 국회의원들을 놓아줘야 돼. 혼자서 싸우고 당은 당대로 맡겨놓는 거. 그래야 민주당이 제대로 쓰게 해줘야 돼. 그래야 우리 당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윤상현의 정치 실험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정말로 연고 없는 지역에서 낙선도 해보고 공천 탈락도 여러 번 해보고 무소속으로 또 연거푸 살아오면서 이 정치의 밑바닥을 쌓인 경험을 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수도권 선거 승리에 견인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영남의 자민련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국회의원 의석수가 121석인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는 17석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부는 다 영남권, 충청권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지도부가 수도권 지도부가 돼야 됩니다. 수도권 지도부가 돼야 이재명의 수도권 지도부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전부 다 수도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 지도부도 전부 다 수도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 지도부 비대위지만 충청권, 원내 지도부 경상권입니다. 다 전선이 내려가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싸우는 그 전선을 낙동강이 아니라 한강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럼 한강에서 누가 싸움을 할 것이냐? 수도권 대표론이 필요하죠. 공천이꼴 당선의 텃밭에서 정치를 해온 당 대표 후보자와 공천을 받고도 떨어지고 또 낙선해보고 공천 탈락해보고 이런 경험을 가진 수도권 당대표 후보자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선거를 이겨야 합니다. 왜 민주당이 모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원내 지도부 인사를 비수도권이 한 분도 없이 수도권 인사를 채우려 합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도권 대표가 나오고 수도권 지도부가 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 수도권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다. 수도권에서 정말로 잡초같이 야생화 같이 잘 싸워본 사람, 정말로 변화무쌍한 수도권 민심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대통령하고 두터운 신뢰 속에서 당신과 민심의 요구를 과감하고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공천 갈등이 없게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냐. 또 중도층, MZ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적 마인드를 겸비한 후보자가 누구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내년 총선 승리는 한마디로 수도권 승리고 수도권 승리의 대약진, 견인차 역할을 할 사람은 바로 윤상현이다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꼭 강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